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빌라 가격 하락, 급매물 속출이라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올 겁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내가 가진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키웁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자녀에게 증여받은 저가 주택, 즉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중년이라면 더욱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겨우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이제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빌라 가격 하락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가 가진 자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빌라는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부모님의 유산이기에 쉽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지고 있자니 세금 부담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빌라는 팔아야 한다,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낫다 등 온갖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러한 빌라 가격 하락과 상속이 증여, 주택의 딜레마는 중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빌라 한 채가 나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자 노후 대비 자금의 일부일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마치 내 노후가 불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이제는 보유세나 양도세 걱정까지 해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하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나중에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년의 불안감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빌라 가격 하락이라는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내가 보유한 상속이 증여 빌라에 대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빌라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상속이 증여 주택 보유자의 대응 전략을 6부에 걸쳐 자세히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정보와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빌라 가격 하락의 진짜 이유, 금리와 정부 정책, 그리고 공급 과잉.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빌라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접하며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빌라만의 문제일까요? 왜 유독 빌라 가격 하락이 더 크게 체감되는 걸까요? 빌라 가격 하락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내가 가진 상속이 증여, 빌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빌라 가격 하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덜한 빌라나 소형주택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는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고 매수자들은 높은 이자 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빌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세금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다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를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여러 채를 투자했던 빌라 투자자들이 이 규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이슈도 빌라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일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빌라 매매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곧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과잉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아파트 공급 부족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 빌라 건설이 오후죽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은 결국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빌라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속이 증여 빌라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상속이 증여받은 저가 주택이 나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부. 상속이 증여 저가 빌라,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중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자녀에게 증여받은 저가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빌라 가격 하락기에 더욱 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빌라가 내 전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상속이 증여 저가 빌라가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는 세금입니다. 내가 비록 거주하지 않는 작은 빌라라 할지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내 명의로 넘어오는 순간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만약 내가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 이상이 되어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중 등 각종 세금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빌라의 가격이 낮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까지 늘리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산의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빌라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빌라를 팔기 어렵습니다. 즉, 자산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도 빌라를 팔아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다른 자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급전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셋째, 관리 비용 발생과 감가상각의 문제입니다. 비록 저가 빌라라 할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라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보유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노후된 빌라의 경우 수리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주었다가 임차인이 나가면서 발생하는 공실 기간의 월세 손실, 중개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감가상각이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자산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노후 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이 증여 빌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이는 나의 전체 노후 계획의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이 빌라를 팔아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혹은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길어질수록 다른 노후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이 증여 저가 빌라는 단순히 부모님의 유산이 아니라 나의 현재와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빌라 매도와 보유 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4부, 매도 vs 보유, 상속이 증여 빌라 대응 전략의 딜레마와 장단점. 중년 여러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저가 빌라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빌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딜레마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매도와 보유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매도, 매각, 전략의 장단점. 장점. 세금 부담 해소 및 현금 유동성 확보. 빌라를 매도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자로서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대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여 다른 투자처를 찾거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시세 하락 위험 회피. 현재 빌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도하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감소, 빌라 관리, 임차인 문제, 세금 걱정 등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단점. 양도소득세 부담.
비록 저가 빌라라 할지라도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세금 계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 상실, 빌라 가격이 나중에 회복되거나 상승할 경우 성급하게 팔아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급매로 인한 손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고 급매로 내놓을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보유, 유지, 전략의 장단점. 장점. 향후 시세 상승 기대.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므로 현재의 하락세가 끝나고 다시 가격이 상승할 때를 기다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 확보. 빌라를 전세나 월세로 주어 정기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가치 유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거나 자녀에게 받은 집이라면 매도하기보다 계속 보유함으로써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지속적인 보유세 부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지속됩니다. 빌라 가격이 낮더라도 다른 주택과 합산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 및 공실 위험. 빌라를 보유하면 수리비, 관리비 등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 공실로 인한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 위험. 현재의 하락장이 장기화될 경우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더욱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등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건강보험료나 다른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와 보유 중 어떤 전략이 나에게 유리할지는 나의 현재 자산 현황, 소득 수준,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빌라의 입지 조건, 그리고 노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부. 현명한 대응 전략. 상속이 증여 빌라 최적의 활용법. 중년 여러분, 빌라 가격 하락과 상속이 증여, 주택의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매도와 보유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최적의 활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에 몇 가지 전략을 참고하여 나의 빌라에 맞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1. 나의 주택수와 총 자산 현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진 총 주택수입니다. 만약 이 빌라가 내가 가진 유일한 주택이거나 다른 주택을 팔고 이 빌라만을 남길 예정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장기 보유 후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이 크다면 이 빌라를 매도하여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가 나의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 빌라를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현금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 빌라의 입지와 노후도를 냉철하게 평가하세요. 빌라의 가치는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역세권, 학군,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노후도가 심하고 주차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빌라는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빌라의 재건축 가능성이나 리모델링 시 예상되는 가치 상승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빌라의 객관적인 가치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 수익과 보유세 부담을 비교 분석하세요. 빌라를 계속 보유하여 임대 수익을 얻을 계획이라면 예상되는 월세 수익과 매년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보유세 부담을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수익이 세금과 관리비를 상회하는지, 그리고 향후 공실 위험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 수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4. 증여 또는 상속 재협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빌라가 현재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빌라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자녀가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자녀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빌라라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협의를 통해 특정인이 해당 빌라를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다른 자산을 배분하는 등 유연한 대처도 가능합니다. 5.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중년 개인이 혼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과 목표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가장 세금 부담이 적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부. 빌라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빌라 가격 하락과 상속이 증여 주택의 딜레마는 비단 빌라 한 채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로드맵을 그려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현재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세요. 많은 중년들이 내 집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님 유산은 절대 팔면 안 된다와 같은 고정관념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고 우리의 인생 계획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현재 보유한 빌라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그 자금을 더 나은 곳에 투자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상속받은 빌라를 처분하여 얻은 현금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세요. 노년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사라지므로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연금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빌라 매도를 통해 얻은 자금을 배당주 투자나 월세형 부동산,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적은 곳 등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노후 현금 흐름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건강관리와 평생학습에 투자하세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노후 대비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취미활동, 봉사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 학습 등 평생학습을 통해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가족과 소통하며 함께 노후를 계획하세요.